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이재한입니다. 오늘도 증시의 이면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철렁거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시장이 만약에 조정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과열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을 주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도 주고 수급을 또 바꿔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주체도 좀 만들고 주식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상승을 하는 게 가장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고 탄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조정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짚어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에 들어가면서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 연말 연초의 산타랠리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의 이제 한 사이클을 좀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제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시기를 주도주 교체 시기라고 하는데 그런 징후가 시장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왔던 상승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난 11월 5일부터 지금 현재 이제 1월 오늘까지 가장 매수한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좀 보면 하나금융지주 많이 매수했고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앞쪽을 잠깐 볼게요.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 종목이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를 매수했고 네이버를 매수했고 지금 현재 이제 11월 5일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 매수 규모인데 보시면 이제 종목별로 주도주도 있고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대면 관련돼 있는 종목에서 좀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주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공매도 환매 부분이 좀 많았다. 연말 연초에 시장이 너무 급등하면서 공매도가 있던 종목들의 일부 쇼크버닝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LG화학은 이제 물적 분할 이후 인적 분할이 생각보다 앞당겨 줄 수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LG화학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부양하고 있는 모습. 아마도 이제 인적 분할 직전까지는 주가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SK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도주로 나갈 수 있고 이샤전지에서 삼성 SDI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SK바이오팜, 두산퓨얼셀 등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 메리트도 있지만 공매도 환매도 많고요. 아모레퍼시픽은 공매도 환매도 시작했다가 최근에 이제 수급이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로 좀 바뀌고 있죠. 긍정적인 부분이고 삼성전기는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기관 보호예술 물량이 풀린 이후에 수급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시장이 너무 급등하면서 공매도 환매가 쇼크버링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는 좀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기존에 아주 큰 폭을 매수했던 종목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도주가 조금 교체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은 종목에서도 조금씩 찾아볼 수 있다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11월 초,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IT 종목들이 대거 상위에 포진해 있었는데
보시면 IT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빠져나가고 경기 확장이나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채워져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역시 좀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참 재미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냐면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개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맞교환인데 개인들의 매수는 어떤 매도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기관들은 프로그램 물량 외에 연기금이 지금 현재 투신과 함께 매도 주체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개인과 물량의 맞교환이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 이외에 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매수했던 부분들은 그렇다면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 과연 소량으로 매수했던 거는 어떤 것일까라고 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이 지수 관련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방에 대한 베팅을 주로 했고 종목에 대한 대응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타이거 MSCI 코리아. 역시 이제 우량주 위주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지수 상승을 예상한 거고 코덱스 200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수 상승을 예상한 거고 코덱스 MSCI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상승을 예상한 거고 대부분 중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을 보고 ETF의 매수한 물량들이 거의 이제 기관의 매수한 물량이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제 이치롭죠. 종목이었고 전부 ETF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보시면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역시 이제 공매도 쇼크브링 관련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수가 연말 연초 너무 급등하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에서 일부 공매도 쇼크브링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좀 보시면 코스닥 150, 코덱스 원유 선물 기관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수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ETF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을 본다면 대부분 지금 현재 기관이 매도의 주체인데 매수했던 물량은 거의 뭐 90% 이상 지수 관련 ETF, 결국에는 연말 연초에 보셨던 것처럼 지수를 끌어올리는 곳에 상당한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가 시장의 주체를 볼 때 지금 현재 개인들이 한 14조 원 정도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했는데 과연 이 시장을 개인이 올렸냐라고 본다면 상당히 다른 이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시장이 상승하다가 시장이 하락할 때 보면 대부분 개인이 매수 주체가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이 많이 산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매수한 종목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1위로 올라섰다. 그렇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 뭐 이건 지금 마이너스 90% 정도 수익률이기 때문에 거의 뭐, 처참한 지경인데 계속 산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개인이 동학 개미라고 말해지는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좋은 포지션을 잘 유지해 왔는데, 그런 포지션을 유지해 가는 사람도 있고, 선물 인버스 같이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교차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EID라는 종목 하나 샀고, 코덱스 인버스, 역시 여기도 인버스였죠. 인버스가 지금 현재 1위와 3위 두 개나 들어와 있다. 그렇죠. 상당한, 지금 보시면은, 상당한, 매도 물량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산 거는 긍정적이다. 그렇죠. 그래도 삼성전자 조정을 받더라도, 어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결과가 나면서 주가 출렁거렸는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낮에 노란톡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총수가 구속된 이후로 뭐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건 회장이나 총수가 구속됐다 해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된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이렇게 매수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 보시면 삼성전자고, 이거는 이제 경영권 승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코디엠이라는 종목 하나 들어왔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요거 하나 들어왔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비롯해서 좀 선방했던 종목들도 있고, 인버스처럼 역방향을 탄 종목들도 교차가 되면서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 수익에 비해서는 지금 종목들이 더 낫다. 그렇죠. 분명히 좀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 미국 대선 이후에 각 수급 주체별로 매집했던 종목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때하고 지금 좀 보면 미묘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주체가 외국인들은 보시면
IT 성장,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지금 보면 이제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 서서히 좀 바뀐다 그렇죠. 그다음 기간은 어때요? 기간은 매도하기 바쁜데 보면 지수 관련돼 있는 ETF는 많이 샀다 그렇죠. 이쪽으로 지수 상방 쪽으로 베팅은 들어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개인들이 사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매수 주체인데 개인들이 사서 지수를 상승시켰던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기관이 ETF 쪽으로 상방 쪽으로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은 사야 될 종목들은 사가지고 들어와 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불을 지폈다가 이후에 중요 고비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과 월요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큰 폭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워낙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가슴이 와닿지 않는데 금요일하고 월요일 차트를 한번 HTS 이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코스피 지수. 고점에서 저점 끄면 8% 나옵니다. 8%면 거의 시장이 8%, 10% 정도 조정받으면 10% 정도 조정받으면 중기 조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틀 만에 나온 겁니다. 시장 고점에서 저점을 잡아보면 7.7% 나오거든요. 적은 진동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진동폭을 냈을 때 이 수급의 주체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시장이 오늘 정도까지 시장을 하락으로 좀 끌고 가면 약간 위태로워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 7% 넘게 8% 가까이 고점 조점이 나왔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10%선은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때요? 중기 조정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시점이 뭡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사서 기관들이 양매수해서 보통은 개인들이 사는데 중요 고비마다 시장을 막는 건 외국인이다 그렇죠. 그냥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금요일, 월요일 조정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막아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시장은 개인이 사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중요 고비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쳐주고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고비마다 외국인 기관이 사주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 그렇죠. 시작은 외국인들이 약 7조 넘는 미국 대선 이후에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시작을 했고 그럼 시장과 조정의 가능성을 막아주면서 계속 올리는 거는 결국 뭡니까? 외국인들이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 그렇죠.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크게 좀 나왔고 시장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들이 3천이 넘어온 이후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크다.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이 72조 원을 넘어갔고 이 72조 원이 크다라는 거 왜 가슴이 와닿았는데 1년 전으로 얘기하면 1년 전에 우리가 2020년도 1월 달에 고객 예탁금이 30조 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3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72조면 2배가 넘었다 그렇죠. 굉장히 개인 매수세가 크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뉴스를 보면 뭐 반대 매매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 매매는 아니고요. 그 반대 매매는 결국 미수를 썼느냐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을 썼느냐의 부분에서 그냥 그거죠. 미수죠. 일종의 이제 3일, 2박 3일이면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일부 나온 거지 뭐 전체적인 신용은 마이너스 20%, 30% 가야 나온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너무 이제 언론이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우려감이. 근데 제가 봐도 연말 연초는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월요일날 조정이 좀 들어왔고 아직 조정이 완전히 끝났는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작년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시장을 얘기할 때 하락이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8월, 9월, 10월 3개월간 주가가 지지분할 때도 조정이라고 얘기했지 하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하락 전환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하락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조금 항상 객관적 데이터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주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몇 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자 여기가 고점이야라고 하고 하락이 나온 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조정일 뿐이지 이 하락 전환은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때 보셨죠? 금융위기 때 보셨죠? 어때요? 시장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멘트가 없이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가는 게 하락 전환입니다. 지금처럼 위험해, 어려워, 힘들어, 조심해야 돼 이런 경우는 제 25년 정도의 주식 경험상 한 번도 그렇게 하락 전환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급락 때처럼, 금융위기 때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일단 하락으로 밀어놓고 시작하는 게 하락 전환이지 지금처럼 친절하게 경고해주고 미리 조심성 있게 대비도 하게 말씀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락 전환이 온 적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냐면 일단 개인적이 너무 많이 매수했다 그랬죠. 지금 코로나19 급락이 위한 매수한 금액이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오늘 1조 팔았으니까 한 13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굉장히 큽니다. 한 해에 1, 2조 순매수 기록하기도 쉽지 않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3조 원 정도 순매수를 그래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전에는 1년 동안 1조도 순매수 못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단 2달 만에 13조 원 매수했다. 너무 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시점이다. 그래서 너무 단기가 아니고 14조 원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과히 들어왔다. 여기서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 그렇죠.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개인들이 그런 폭발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 반대쪽에서 매도하는 주체가 누군지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세 하락의 시작은 개인들이 매수의 주체가 될 때 반드시 이 매도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 외국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정석처럼 외워야 되는 부분. 지금까지 증시를 보면.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하는데 매도의 주체가 누구다?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어디냐면 연기금하고 토신이 지금 이 정도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토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한때 가장 강한 매수의 주체였는데 지금 팔고 있다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저걸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금은 나름대로 룰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코스피 지수가 P가 10이면 넘어가면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차익 실현한다 이런 룰이 있겠죠. 그 룰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맞다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제 연기금과 투신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13조 원 정도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투신이 한 5조 원 정도 매도했는데 투신은 뭡니까? 이 물량은 개인이다 그렇죠. 투신 물량은 전부 개인 펀드 물량입니다. 저 매도 물량은 개인들이 매도한 거고 결국은 뭡니까? 펀드를 깨서 직접 투자로 돌아왔다 그렇죠. 펀드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간접 투자를 해약하고 직접 투자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5조 원 정도는 실제적으로 개인이 매도한 거기 때문에 한 13조에서 5조 정도 빼면 개인들이 실제 매도한 건 한 8조 원 정도 돼요. 이 8조 원 정도 되고 연기금이 매도한 게 8조 원이니까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연기금하고 개인하고 맡겨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이에 외국인들도 다른 매도 주체에 비춰 한 3조 원 정도 매수를 했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세 상승처럼 막 계속 매수해서 끌고 가진 않지만 시장에 스타트, 불을 지피는 행위, 그리고 시장이 꺾이려고 하면 그 꺾이는 걸 막는 행위, 이런 거 정도는 한다 그렇죠. 교묘하게. 그러면서 시장을 컨트롤한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는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학개미에서 지금 개인들이 13조 정도 샀으니까 개인이 매수제 아니죠. 스타트와 고비고비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조종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물량이 맞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매도하면서 뭡니까? ETF 관련돼 있는 지수 상승적 베팅은 계속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요. 이 시장이 하락할 것인가? 이 시장이 하락하는데 기관들이 지수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3조 원 정도 매수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비고비마다 이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겠냐. 과연 이 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꺾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조정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미 금전이 원래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대비를 좀 했었어야 되죠. 왜? 주도주도 바뀌니까.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이 시장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하락으로 완전 전환되냐.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수급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시장이 하락 전환은 아닌데 종목은 마치 하락 전환처럼 가는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코스닥에서.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매수 주체에. 매수 주체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은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대형주 단기 급등인데. 이 현대차 지금 어제 오늘 잠깐 좀 며칠 조정받았다가 이제 오늘 급등 내일 지금 시간에 보면 또 급등하겠죠.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기 이슈가 붙었는데 LG전자도 마그나 전장 부품 관련된 업체와 협력 호흡도 붙었죠.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업체와의 코백이라는 이슈로 지금 붙어 있고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뭡니까 대형주가 11월 달 상승 곡선은 지금 대형주의 지금 곡선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냐면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조정받았다가 11월 5일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는 자들은 12월 달 연말 연초에 뭡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8, 9, 10월 달 조정받았던 데 비하면 지금 뭐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 대형주들이 더 가겠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일단 조정이 좀 필요하고 다행히 금요일, 월요일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가열을 조금 시켰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기간 조정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시장이 또 강하게 코스피 시장 위주로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 기조가 이어갈지 아니면 좀 옆으로 가면서 기간 조정을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조정은 일단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다. 이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시점을 보면 이제 주도주가 조금 바뀌어야 될 시기입니다. 이 주도주가 왜 바뀌어야 되는 시기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시장이 전부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어느 정도 8, 9, 10월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이제 상승 기조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요 8, 9, 10월 조정받기 전과 후로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창기의 유동성 장세 초기에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뭐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 사면 그냥 다 올라갑니다. 특히 주도주보다 어떨 때는 낙폭 과대던 종목이 단기간에 더 급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8, 9, 10월 이제 조정을 받고 새로운 이제 유동성이 유입돼서 들어왔던 종목들을 보면 1차 상승에서부터 지금 2차 상승까지 이어져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섹터들? IT 섹터들. IT 섹터들 보면 이미 종목이 상당수 고점에서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차 상승과 2차 상승에서 계속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IT주들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IT 일부 종목이 이미 400%, 500%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저점 대비하면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과연 이제 우리가 유동성 장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살 거냐라고 지금 고민을 한다면 자 IT 종목들은 이미 이만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상승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 정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부분하고 여기서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했던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기 확장주나 소비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150%, 200% 정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50%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T 섹터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은 어때요?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기관처럼 자금이 상당히 많으면 이렇게 분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자금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제 올해 어느 쪽에 주력으로 투입을 할 거냐 결정을 했을 때 연초에 지금 결정할 때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적어도 주도주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이 뭡니까? 한 2배,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들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다? 주도주를 일부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도주 교체 시기는 뭐다? A에서 B로 가는 이유는 A가 나빠서가 아니고 B가 더 좋아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IT 섹터가 안 좋아서 지금 교체하는 게 아니라 IT 섹터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섹터 쪽으로 간다는 거죠. IT 섹터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IT 섹터는 주도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범위를 좀 좁힐 필요가 있다는 거고 경기 확장주는 이제 수급의 변화를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비재도 역시 수급의 변화를 좀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종목은 주도주를 좀 축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IT 섹터들 보면 지금 웬만한 거 사면 다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5G,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IT 부품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 끌고 올라가기에는 이 종목들만 IT 종목들만 가지고 계좌를 채우기에는
지금 좀 아까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고. 경기 확장주는 지금 대부분이 보시면 경기 확장자는 뭐 철강, 기계, 건설 여러 가지 이 경기 확장자는 가장 펀더멘탈적인 운송장부터 해서 보면 대부분 기간이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간 수급으로 단기간에 급등이 되면 조정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기간 수급 기간의 액티브 자금의 특징이 뭐냐면 단기간에 굉장히 급하게 오르는데 기분 좋죠. 근데 단기간에 또 급하게 내려옵니다. 보통은 이게 선순환으로 가려면 이 장기 종목들이 그냥 기간이 매수해서 20, 30% 상승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100% 상승을 보겠다라고 하면 기간이 처음에 들어올리고 단기 차익 실현하나 내려오는 걸 누가 받아야 되냐? 외국인이 받아줘야 됩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중간에 받으면 이 종목은 100%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100% 가는 종목의 이 종목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처음에 기간이 20, 30% 들어올리고 나머지 뒤에서 한 7, 80%를 외국인이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주들은 지금 여기는 이미 다 왔다 그렇죠. 여기는 다 와 있고 이 수급을 외국인이 받는 종목을 봐야 돼요. 그럼 지금은 보면 철강도 올랐고 건설, 기계, 운송 장비, 화학 다 올랐는데 이 모든 섹터들 종목들을 다 외국인이 중간에 받아줄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분명히 외국인이 받아주는 기간의 매도를 받아주는 섹터에 받아주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종목들 위주로 주도주를 찾아 들어가야 되고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간이나 개인 수급으로 움직입니다. 특별하게 매수의 주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뭡니까? 일단은 기간 수급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일부 소비재 관련 종목 중에서 보면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한 종목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은 초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외국인보다 기관이 먼저 강하게 매수한 종목은 따라 사도 됩니다. 일단 따라 사서 기간 수급을 가지고 20, 30% 정도 이익을 확보한 다음에 종목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외국인이 받아주는지 이 과정을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재 같은 경우는 좀 만만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적인 배리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왔을 때 마찬가지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종목 언젠가 본전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조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조정받고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났는데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조정의 범위는 대충 코스피 지수로 보면 한 2,960 정도 되고 한 10% 정도 고점으로 보면 조정이 됩니다. 2,960이나 되는데 10%나 조정이 된다고? 그만큼 우리 시장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급등했죠. 지금 월요일과 지난주 금요일 단 이틀간의 조정에 보면 이 고점에서 저점으로 딱 보시면 무려 77%입니다. 그러니까 장중 월요일과 금요일과 월요일 받았던 고점 대비 저점 조정폭이 7.7%나 됩니다.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 조정 가기 전에 단기로 끝내면 한 10%, 한 5%에서 7% 내외고 중기 조정을 한 10% 전후로 보는데 이미 7.7%가 월요일과 금요일과 월요일 이 단 이틀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너무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점을 논할 거 아니잖아요. 더 수익을 내고 올해 지금 유동성장을 더 활용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러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러지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언제냐면 2004년, 5년, 6년, 7년 올라갈 때 2007년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간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장에서 엘리트 파동으로 하면 가장 강한 이파가 나오기 직전에 한번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정 기간 몇 달? 한 대여섯 달 됩니다. 너무 길다 그렇죠. 만약에 그때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장이 너무 강하게 올라가 부러져 버리면 뭐 5, 6개월 조정 받으면 너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유동성장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계속해서 조정을 좀 주면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의 모습은 어떠냐면 일단 코스피 지수로 보면 2,960 정도가 일단 지지가 돼야 됩니다. 지지가 돼야 되고 그때의 시장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 바이든 취임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부각이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부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이게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머지 모든 부분을 잠재우기 시작하면 조정은 단기로 끝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고 지금 이제 그때 움직임을 보면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주도 섹터에서 매수 진화하는데
뭐 오늘만 놓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오늘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다 그렇죠. 가장 고비가 올 때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5천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금액은 순매수 금액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작은 건 아닌데 요즘 워낙 크니까 아는데 종목별로 보면 주도주는 대부분 오늘 다 외국인들이 다 매수했습니다. 경기 확장주나 소비재나 IT 종목이나 우리가 주도 섹터 내 주도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오늘 외국인들이 다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였고 그다음 이제 현재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온 주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지만 이 삼성전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8, 9, 10월 조정받을 때 4만 원에서 5만 원대 중반을 유지하다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 지금 9만 원 10만 원 임박한 지점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요 시작하는 불을 당긴 거는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아주 공격적으로 샀죠. 삼성전자를 하루에 2천만 주씩 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불을 지폈고 그 불을 지피면서 이제 8만 원 넘어오는 8만 전자가 되면서부터 뭡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들이 사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같으면 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이후에 어제 이제 낙폭이 좀 크게 나왔고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까지 이어지면은 이게 단기적인 추세에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고비였는데 오늘 그 고비를 외국인들이 사면서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대로 삼성전자 가격대로 본다면 8만 원이 지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단기 분수령이거든요. 8만 원이 지지되고 넘어가면 그냥 단기 조정은 끝나는 거고 8만 원이 좀 이탈되면 우리가 2004년, 5년, 2007년 직전에 유동성 장세에서 경험했던 중기 조정을 좀 열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오늘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고 외국인 수급이 일단 삼성전자가 8만 원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그렇죠. 오늘 상승으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서 너무 지금 현재 뭐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말고 대신에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제가 이제 낮에 항상 노란톡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빨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기 조정이 가능성도 열어놓긴 열어놔야 되는 거죠.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중기 조정 가능성 열어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유동성장의 마지막을 달릴 때 2007년도에 금융위기 급락이 이전에 보면 요 직전에 중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유동성 장세에 비교해서 중기 조정이 있었는데 너무 강하게 가다 좀 부러졌었죠. 만약에 이제 지금도 그런 형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 지수로 보면 한 2,700 정도까지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의 시장 이슈는 뭐냐면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볼륨을 먹히지 않고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논지로 나오고 경기 지표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 부양책이 지표까지 연결돼서 지표가 좋게 나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월 이후가 돼야 됩니다. 3월 이후는 돼야지만 지표가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그 부양에 대한 부분이 실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줘서 좀 좋게 나오려면 적어도 미국 시장이 한 3월 이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경기 부양책보다 당연히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작년 연말 4분기에 보면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상당히 굉장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축됐던 경기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지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주체가 되는데 외국인이 중요 고비마다 지금은 계속해서 오늘처럼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아주는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중기 조정까지 밀리겠고 나면 한 발 빼겠죠. 한 발 빼면 지수가 좀 하락 전환할 수 있는 구간에서 꺾일 수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면서 뭡니까? 밀리겠죠.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처럼 안 들어오면 개인 매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수급적으로 조금 꼬여있는 모습을 보이겠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이 14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우리 시장은 연말 연초에 11월 달 이후에 지금 1월 달까지 급등을 시켰는데 매수의 주체는 개인인데 매도의 주체는 당연히 기관이고요. 그럼 외국인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외국인은 뭐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지금 3조 5천억 이상 순매수입니다. 이게 작다라면 작고 크다라고 하면 클 수 있는데 초창기에 불을 지필 때 한 7조 5천억 정도까지 매수했다가 매수 규모가 이 정도 줄었다라고 하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대신에 우리가 그때 MSCI 리밸런싱가 12월달 선물 동시만기 때 패시브 자금 빠져나간 걸 계산하면 이거 적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상대적 개념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 너무 많이 줄었다.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자금 빠져나간 걸 계산하면 이 금액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작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개인들이 14조 정도를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살 때 중요 고비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개인들이 사서 통합개미가 사서 고점이다, 과열이다, 계좌가 하루에 몇만 개가 늘어난다, 키움이 하루에 5만 개 계좌가 뭐 5천 개 계좌가 개설된다, 고객 예탁금이 72조를 넘었다라는 계속해서 과열을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수급적으로는 그 정도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물론 너무 개인들이 지금 며칠 10일 상간에 단기간에 과열된 거는 해소를 좀 하고 가야 되겠죠. 지난 금요일이나 이번 주 월요일 이어지는 이런 조정 정도가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그런 과열을 좀 해소시키고 가면 좋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이제 중기 조정일 때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형태에서 외국인이 중요 고비 안 받아준다 그랬죠. 중기 조정을 예상하고 발을 뺄 거니까.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가 뭐다? 8만 원을 이탈하게 됩니다. 요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은 시장은 중기 조정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렇다면 시장이 단기 조정이냐 중기 조정이냐 놓고 본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월등히 높죠. 그러니까 중기 조정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 조정이냐 중기 조정이냐 조정에 대한 강도나 기간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고 가는 선도 세력들이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도 세력은 아무도 하락적으로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지만 매수 기조를 액티브 자금들 3조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기간은 연기금이나 투신은 일단 개인 물량을 제외할게요. 제외하고 연기금이 지금 대량으로 8조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연기금이 룰이다 그렇죠. 연기금이 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기금이 정책적인 방향에서 매도를 하는 거고 나머지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 종목별로 보면 지수 상방 쪽 ETF 쪽으로 대거 매수를 하고 지수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은 지수 상방과 관련된 ETF 쪽으로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중요 고비마다 매수하면서 주도주들은 야금야금 매수에 들어가고 있고 그럼 시장이 뭐 어떻게 수급적으로 볼 때 과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중기 조정 정도까지 보는 시장의 선도 세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시장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은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유동성장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유동성장은 결국 뭡니까?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특정 종목, 특정 섹터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코스닥의 개별 종목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코스닥에 순환매가 들어오고 이 종목이 올라가서 이 종목이 또 다음에 올라가고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순환매를 기대하는데 이 순환매라는 거는 어떤 시장에서 오는 겁니까? 어떤 시장에서? 순환매라는 거는 어떤 시장에서 옵니까? 그건 실적 장세에서 옵니다. 실적 장세에서. 실적 장세에서 실적이 경기 확장이 맞물린 이후에 굉장히 좋아질 때 너도 나도 실적이 좋아질 때 이 실적 장세가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닥의 순환매가 형성됩니다. 왜? 실적 장세에서 결국 이 펀드 자금들이 뭐예요?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IT 부품 소재들을 매수한다. 바스켓 거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바스켓 거래는 어디서 나오냐면 반드시 이 순환매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바스켓 거래가 펀드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바스켓 거래는 뭐다?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 섹터에서만 반드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코스닥에서 지금 이런 순환매 바스켓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반도체. 반도체와 또 뭡니까? 2차 전지. 이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코스닥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져가지고 바스켓 거래하는 데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2차 전지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이 두 개밖에 없을까요? 이 두 개가 IT 섹터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잖아요. 실적이 가장 좋은 거죠. 코로나19 급락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섹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들은 코스닥까지 같이 오르는 순환매가 형성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바스켓 거래가 형성되려면 실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실적 장세입니까? 유동성 장세입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잖아요. 지금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지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럼 실적 장세 기다리는 이 순환매를 가지고 코스닥의 개별 종목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오는가? 절대 안 오지. 언제 올까요? 경기 백신이 풀리고 경기가 추가 부양책이 나오고 경기가 확장되고 넘어가는 언제 나올까요? 한 7월이나 8월쯤 가면 빠르면 6월쯤 이때쯤 되면 코스닥 순환매 올 수 있죠. 실적 강세로 가면. 그렇죠. 그럼 이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지금 사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6월, 7월까지 그냥 본전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예,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애라는 특징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가셔야 된다 그랬죠. 이걸 이해하면 뭡니까? 실적 장세에서 기다리듯이 순환매 기다리면 내 종목은 올 한 해 잘해봐야 지수가 3,600, 3,800 갈 때 6월이나 7월쯤 되면 나는 본전이 된다 그렇죠. 주식 투자를 본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기다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 상황을 잘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항상 먼저 보시려면 어디? 노란톡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일단 IT 섹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왜? 주도주가 줄어들고 경기 확장이나 소비재 쪽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포션을 줄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필두에서 메모리 반도체,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부품 소재,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워낙 지금 아시는 것처럼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공급이 모자라났죠.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났죠. 이런 종목들은 뭐다? 당연히 코스닥에는 부품 반도체까지 사도 됩니다. 순환매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MLCC 카메라 모드 PCB 요걸 반드시 종목을 편입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편입하더라도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왜? MLCC는 지금에서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강조드렸던 실적인데 이제 지금 작년 12월부터 드디어 실적 포텐이 터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뭐냐면 요 두 개를 꼭 봐야 됩니다. 요 두 개를. MLCC하고 이 카메라 모드가 PCB를 꼭 봐야 되는데 이쪽도 실적이 제가 봤을 때 작년 MLCC의 기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해서 보시고 2차 전지는 섹터 자체는 굉장히 커지지만 주가 부담은 좀 있다 그랬죠. 왜?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에서 2020년부터 좋아지긴 하지만 실적 대비 주가는 훨씬 더 크게 가파르게 올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나 옥석 가리기 잘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 없는 장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IT 섹터 이런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잖아요. 빠진 게 뭐입니까? 5G, 디스플레이, 가전, IM. 자, 요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나는 꼭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 찾아보시고 나는 그냥 일단 주도주 쪽으로 집중하겠다면 일단은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는 범위를 작년보다는 좁혀서 주도주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확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급의 변화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철강이나 기계, 운송장비, 건설, 화학 전부 다 뭡니까? 기간 수급 중심으로 지금 현재 급등한 상태입니다. 1차 급등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은 거의 지금 단기적으로 끌어올린 이후에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올 겁니다.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올 때 그 차익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주면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고 외국인이 받아주지 않으면 제자리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경기 확장주 중에는 제자리에 돌아오는 섹터가 있을 거고 2차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섹터가 있을 건데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2차 상승이 나오는 섹터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는 종목들 위주로 경기 확장주는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본인의 노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연말 연초에 종목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요런 종목 위주로 경기 확장주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이나 운송 장비 그리고 기계 그리고 건설 그리고 여기에 일부 IT 소재 관련되어 있는 화학까지 찾아를 보시면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확장주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분야 하나가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자, IT 성장주도 수익을 못 냈고 경기 확장주도 수익을 못 냈고 이미 주가는 둘 다 이만큼 떠 있는 상태에서 2차 상승 들어갈 때 부담감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비재를 사야 됩니다. 소비재. 지금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바이든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백신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좀 줄었다 그렇죠. 우리도 좀 줄고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나빴던 경제 지표, 악화됐던 경제 지표들이 이제 선순환으로 들어가면서 좀 경제 지표 좋아지고 경기가 확장 국면 좀 들어가면 그다음 주가 뜰 수 있는 건 뭡니까?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이 소비재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대부분은 2015년 고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평균 하락폭이 보통 5, 6년입니다. 코로나19는 여기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작은 하락폭이고 그 전에 이미 내려왔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재들은 저점을 못 잡고 내려왔는데 코로나19 급락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렇게 급락 떨어지면서 저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반등 구간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작년에 제가 삼성전기를 9만 원에 말씀드려서 지금 이미 20만 원이 넘었잖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2배, 3배가 이미 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올 초에 어떤 종목을 말하냐면 소비재를 잡으면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연말에 가서 보시면 그 종목도 2배, 3배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들은 단기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제가 이 소비재 쪽에 관심을 가질 때 몇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은 이미 지금 벌써 많이 뛰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 전략을 아직 성장주 좀 좁히고 경기 확장주 수급을 변화를 좀 받는 종목들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에서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반드시 실적 기반이어야 됩니다. 소비재는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은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실적 기반이 안 되는 종목은 뭐 한 20-30% 상승하다가 꺾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은 많이 단기 조정으로 지금 짧게 끝나버리면 주식 비중은 70% 이상, 70% 내외 정도 잡으면 되고요. 중기 조정으로 넘어가면 일단 현금 50, 주식 50 이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중기 조정은 이전에 유동성 장을 보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주식 비중은 이런 정도로 포커스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말이 빨라지고 거침없이 지금 이제 빨리 지금 달려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금요일과 월요일 언론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내용들이 나왔고 실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면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두려움과 근심. 저도 노란톡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두려움, 주식시장에서 두려움은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느낀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내가 알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거를 맞아야 될 매를 맞는 것일 뿐이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심은 뭡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원칙대로 룰대로 그대로 매매를 정석대로 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울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보신다면 결국 주식 투자는 무릎에서 파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석대로 가시면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게 두려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었지만 그 부분 잘 이끌어내셨고 올해는 유동성의 힘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